이번 강의에서는 상속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상속을 인헤리턴스라고 합니다. 우선 아래로 내려가서 클래스를 보시면 북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인스턴스 변수 3개가 있고 getPrice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eBook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extend라는 키워드 뒤에 북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말은 북 클래스를 상속받겠다는 겁니다. 이때 북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되고 eBook 클래스는 북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가 됩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북 클래스에 있는 이 변수와 메소드를 eBook 클래스가 모두 가지게 됩니다. 지금 eBook 클래스 안에는 북 클래스에 적혀있는 이 변수와 메소드가 없지만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북 클래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인 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와 메소드 외에도 eBook이 선언한 이 변수와 배열과 또 메소드도 추가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페이퍼북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북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와 메소드를 페이퍼북도 가지게 되겠죠. 그 외에도 이 width와 height라는 변수, 그리고 생성자, 메소드까지 추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 외에도 또 다른 내용을 확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상속이라는 기능을 왜 쓸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책 관련된 클래스를 eBook 클래스도 있고 페이퍼북 클래스도 있고 오디오북 클래스도 있고 책 관련된 클래스가 뭐 한 100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100가지 책에 관련된 클래스들이 예를 들어서 책의 출판사라는 속성을 추가를 해야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eBook 클래스에도 출판사에 관련된 속성을 추가를 해야 될 거고, 페이퍼북에도 추가해야 될 거고, 또 오디오북에도 추가해야 될 거고, 100가지의 책 관련 클래스에 전부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책에 관련된 그 공통점을 북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공통된 속성이나 기능들은 북 클래스에 담아두게 되면, 만약 그 내용을 뭐 추가를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해야 될 때도 그 100가지 종류의 클래스를 전부 다 수정할 필요 없이 그 해당 100가지의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만 수정을 하게 되면 이 다른 클래스들은 그 해당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 클래스를 많이 두고 그 자식 클래스들의 공통된 사항을 부모 클래스에 담아두면 그 공통 사항들은 부모 클래스에만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훨씬 편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 위로 올라가서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price에 5만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북.getPrice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getPrice 메소드에서는 그 price에 1.1을 곱한 값을 textprice에 저장을 하고 이 textprice를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5만을 저장한 상태에서 getPrice를 호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55,000이라는 값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리턴된 55,000이 책의 가격은 세금 포함 뒤에 55,00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책의 가격은 세금 포함 55,000이라고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book.printDevices라고 지금 호출을 하고 있죠. 메소드를. 주석 처리가 되어 있지만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북 인스턴스는 북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한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이 해당 북 클래스에 이 printDevice라는 메소드가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printSize라는 메소드도 지금 북 클래스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모 클래스에 있지 않고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는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로는 호출할 수 없습니다. 부모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경우에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나 변수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메소드는 호출할 수 없죠. 그리고 줄바꿈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eBook 클래스를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eBook.price에는 3만을 저장하고 eBook.getPrice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eBook 클래스에 보니까 getPrice라는 메소드가 없죠. 하지만 eBook이 상속받고 있는 부모 클래스 북에는 getPrice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그대로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eBook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한 인스턴스는 이 getPrice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모두 상속받기 때문에 자식의 인스턴스로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면 eBook.getPrice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부모에 있는 이 getPrice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eBook에는 price를 3만을 저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3만 곱하기 1.1 해서 33,000이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33,00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북.price에 3만을 저장을 했는데 이북 클래스에 보면 price라는 변수도 없죠. 마찬가지 이 인스턴스 변수 또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북 클래스에 price라는 변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에 있는 price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변수나 메소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문자열 타입의 배열을 하나 만들고 배열에 아이패드, 킨들, 겔탭이라고 문자열 3개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북에 있는 서포트 디바이시즈라는 변수에 디바이시즈 배열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북에 있는 서포트 디바이스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서포트 디바이스 배열이죠. 이 배열에 위에서 생성한 해당 배열을 저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북 인스턴스에는 이 아이패드, 킨들, 겔탭 배열이 저장이 된 거죠. 그래서 ebook.printDevice를 다시 호출을 해보면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호환 기기 목록이 출력이 되고 아까 저장을 했던 그 아이패드, 겔탭, 킨들이 저장되어 있던 배열, 그 배열의 length가 되는 거죠. 그럼 length는 3이니까 i는 0, 1, 2 이렇게 3번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는 0, i 더하기 1이니까 1, 2, 3이 출력이 되겠죠. 1, 2, 3이 출력이 되고 서포트 디바이시즈의 i번이라고 하면은 0번, 1번, 2번 그 각 배열에 있는 요소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호환 기기 목록이 출력이 되고 기기 1의 아이패드, 2의 킨들, 3의 겔탭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보면 자식 클래스에서 추가한 변수와 메소드는 당연히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ebook.printSiz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북 클래스에 보시면 printSize라는 메소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페이퍼북에는 printSiz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이북은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부모나 자기 자신이 추가한 메소드나 변수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부모의 다른 자식 클래스에 대한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나 변수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끼리는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코드를 보시면 ebook.printSize는 이북 클래스에 없기 때문에 이북 클래스에도 없고 북 클래스에도 없고 그 북 클래스에 있는 다른 자식 클래스는 어차피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해당 메소드는 호출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줄바꿈을 하고 이번에는 페이퍼북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규먼트 2개를 넘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생성자가 하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페이퍼북 클래스를 가서 파라미터 2개짜리인 생성자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150이랑 200을 넘겼기 때문에 이 width랑 height에는 150, 200이 저장이 되고 this.width, this.height 그러면 이 페이퍼북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에 150이랑 200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width랑 height에 150, 200이 저장되어 있는 페이퍼북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한 거죠.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price에 4만을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페이퍼북에는 price라는 변수가 없죠. 하지만 북 클래스에는 price가 있습니다. 이 페이퍼북 또한 북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price나 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와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price라는 변수에 4만을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pbook.getPrice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보시면 페이퍼북에는 또 getPrice라는 메소드가 없죠. 하지만 부모 클래스인 북 클래스에는 getPrice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에 있는 getPrice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4만 곱하기 1.1 해서 44,000이 텍스트 프라이스에 저장이 되고 지역 변수 텍스트 프라이스에 저장된 44,000을 int 타입으로 리턴을 했죠. 그러면 그 리턴된 44,00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콘솔에 보면 종이책의 가격은 44,000이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pbook.printSize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페이퍼북 클래스에 있는 이 printSize 이거는 이제 페이퍼북 클래스가 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스턴스 변수와 메소드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페이퍼북 클래스에만 있는 어떤 기능도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기능과 속성을 확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printSize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width랑 height를 출력하는 그런 기능을 printSize 메소드에 작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rintSize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width와 height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위에서 한번 설명을 했지만 pbook.printDevices라고 호출을 했을 때 페이퍼북에는 printDevice라는 메소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도 지금 printDevice 메소드가 없죠. 하지만 이북에 있습니다. 근데
부모 클래스에는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부모의 다른 자식 클래스에는 접근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프린트 디바이시즈라는 메소드는 호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가 있고 우리가 상속을 사용하는 이유는 요약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책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클래스들이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여러 개의 클래스의 공통점을 여러 번 정의를 하고 만드는 것보다 그 공통된 공통사항들을 이제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부모 클래스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통사항이 수정되거나 뭔가 추가가 돼야 될 때 이 비슷한 성격의 클래스들을 전부 다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만 수정을 하면 전부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통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이럴 때 상속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지금 이저 릴레이션십이라고 돼 있죠. 이 이저 관계라고 하는데 이저 관계는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어떤 아무 클래스나 다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이저 관계가 될 경우에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북은 책이죠. 이북은 책인데 책에서 이북에 관련된 내용이 더 확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이북 클래스는 굳이 처음부터 다 만들 필요가 없이 이북도 책이기 때문에 이북 is 북이기 때문에 북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를 만들기 위한 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카라는 또 클래스가 있다고 했을 때 스포츠카도 차죠. 스포츠카 is 카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카는 카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카페라는 클래스가 있고 커피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클래스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페는 커피를 가지고 있는 거지 카페가 커피가 아니죠. 카페 is 커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is어 관계가 될 경우에만 상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카페나 커피 같은 클래스가 서로 관계가 맺어질 경우에는 이 has어 관계라고 해서 다음 강의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is어 관계일 때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래스도 보면 북 클래스를 이북 클래스도 책이죠. 책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고 페이퍼 북 클래스도 책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오디오북이라는 클래스가 또 있다면 마찬가지 북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퍼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페이퍼는 북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라는 클래스가 페이퍼라는 클래스를 해저 관계, 그러니까 가질 수는 있지만 페이퍼가 북이거나 북이 페이퍼는 아니죠. 이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상속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의 객체인데 좀 더 뭔가 확장이 되는 이저 관계지만 뭔가 확장이 되는 상황일 경우에만 상속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저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나를 밑에 문제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만든 클래스를 이저 관계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해저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